아, 탐스제로 맛없던데 대단하시네요. 그쵸? 에스파가 모델 했으니까 전 마십니다. 이악 물고 마십니다. 같이 6월 7월 말에 방탄 불핑 소녀시대 컴백. 일단 이달소 케플러 요 팀들은 지금 퀸덤 끝나고 딱 맞춰서 그냥 들어오는 거고요. 퀸덤 수혜를 확실히 받으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오는 타이밍이 맞고, 방탄 불핑 소녀시대도 마찬가지고, 임재범 님도 나오고, 조용필 님도 나오고, 이분들은 이제 코로나 문제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콘서트를 못 했는데, 솔직히 콘서트가 돈이 엄청 되거든요. 여름 이제 페스티벌과 콘서트를 나오려고 딱 여름 시간에 다 맞춰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부터 가을로 이뤄지는 페스티벌 콘서트에서 그때 필요한 여름 음악들이 필요한 거라서요. 2년 동안 못 벌었던 돈 한꺼번에 벌겠다고 기획사들이 다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규 앨범도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정규 앨범을 내는 건 수록곡들이 많은데 나머지 곡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실 콘서트를 해야 정규 앨범을 내거든요. 콘서트 때는 그 곡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니까. 그래서 요번에 6월 달부터 정규 앨범이 많이 나오죠. 아이돌이 몇 곡 정도 갖고 있어야 콘서트를 열 수 있나요? 한 최소 10곡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 첫 콘서트라면. 근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콘서트라면 또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첫 번째 콘서트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새로 또 한 8곡, 10곡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규 앨범을 내는 거예요. 콘서트 직전에. 그러니까 보통 콘서트에 앞서서 보통 한 10곡 정도는 추가가 돼야 돼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하고 있는 걸 정리를 하면, 비앰비셔스가 3화 방송으로 끝났는데, 역시 10대들한테는 화제성이 엄청 높았어요. 화제성에서 바로 3위에 올라갔고, 여기에 몽골 분이 한 분 나오셔요. 댄서. 근데 이분이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뷰 때 얘기했지만, 이게 쇼미더머니 다음 시장이거든요. 쇼미더머니는 이제 래퍼들의 시장이었는데 이걸로 엠넷이 한 10년 했잖아요. 올해 연말에 시즌 11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점점 가고 있는데 댄서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고 올림픽에서도 이제 춤을 추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잘 만들어서 엠넷이 걸스 플래닛처럼 한중일로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각이 잘 나오거든요. 일본하고 중국도 춤 잘 추니까. 그래서 요번에 외국인 참가자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외국에서도 요 시리즈를 관심을 많이 갖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몽골인이 좀 들어가 주셨으면 했는데, 역시 관심이 없어요, 한국 분들은. 분들한테.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분위기로. 어쨌든 요 댄스 시장이 앞으로 또 한 10년은 엠넷을 먹여 살릴 거다. 아, 맞아. 차현승 님이 뭐였죠? 나는 솔로예요? 어디예요? 어디 나오셔서 인기가 많더라고. 아, 차현승 님이 선미 워터방 행사에서 나온 분이에요? 저 그 워터방 행사 갔었는데. 선미만 보느라 딴 남자는 보지도 않아요. 일단 에이프릴 지금 나은이 배우로 컴백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은이 2번의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니었다고 처음에 인터넷에 제보했던 사람이 반성문 올리고 그렇게 끝났고, 팀 안에서 싸움은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티아라도 있었고. 아, 저는 근데 그게 이 친구들이 아이돌 팀을 하는 게 학교에서 친구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이거든요. 서로도 경쟁이고 되게 민감하고 치열한 경쟁인 아이돌 팀을 하는 거고,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는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싸움이. 그걸 약간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킹덤 중에 제일 좋았던 베스트 3? 아, 제일 3? 제일 좋았던 건 이달소랑 이달소의 프라우드먼 무대 했던 게 제일 좋았고요. 예, 근데 계속 말하지만 저도 퀸덤 1과 2를 봤을 때 전체적인 퀄리티는 비슷하다. 근데 사람들의 임팩트는 떨어진 이유가 퀸덤 1 때는 아예 그런 걸 처음 봤고, 우리가. 우와, 이런 것도 해, 얘네들이?
근데 퀸덤 2는 이미 봤으니까 뭐 새로운 걸 하겠지? 근데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제 지구상에 새로운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죠. 청춘 수타 리뷰를 제가 하고 있는데 화제성, 뭐 키워드 아무것도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그 일본인 참가자들이 있어서 일본에서 기사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재밌어서 계속 리뷰를 할 거고, 청춘 수타가 어쨌든 타겟이 10대가 아니라 20, 30대라서 이쪽에서 시청률이나 화제성이 잘 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슈퍼밴드랑 싱어게인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BTS 그 백악관 가서 뭐 폭스뉴스에서 약간 디스를 했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폭스뉴스 입장에서는. 폭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바이든을 까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을 좀 공격을 해야 되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BTS가 가수인데 범죄 얘기를 왜 걔네들이랑 하냐, 가수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까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저런,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신곡이 나오죠. 한국에서 일단 음악 방송을 이번에 나온다고 하죠. 근데 MBC는 출연 안 하겠다고 해서, 19년도였나요? MBC가? BTS 상 줘야 되는데 BTS가 그때 미국 공연이 있었나? 그래서 그 참여를 안 했는데, 그 후에 이제 MBC가 그 빅히트 하이브 쪽 아무도 못 나오게 해서 요번에 그러면 우리도 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많죠. 예전에 뭐 스타쉽하고도 뭐 그 특정 채널하고도 있었고, 그 위클리에서 신지훈이 좀 탈퇴를 했죠. 불안 증세 때문에. 예, 오랫동안 좀 불안 증세를 겪어서 쉬고 있었는데 탈퇴를 했어요. 예, 그렇게 오래 좀 쉬어봤는데 안 되면은 힘든 건데, 요번에 그 방과후 설렘에 나왔던 지우가 합류한다고 공개가 됐죠? 예전에 방과후 설렘 끝나고 그 지우가 연기자로, 원래 연기자 지망생이었잖아요. 배우 지망생. 그래서 연기자로 다시 할 거라고 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요 트리플 S랑 뭐 예전부터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영채야, 뭐하냐? 그러니까 트리플 S는 뭐 이게 흔히 있던 컨셉이에요. 그걸 좀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달소 세계관 만들고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달소 버전 2라고 보시면 돼요. 이달소도 원래 개개인이 활동하고 팀으로선 완전체 활동은 별로 없고, 개개인이 활동하고 그 안에서 뭐 3, 4인 유닛 체제로 활동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못 얻어서 그냥 완전체 활동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요번에 아예 트리플 S는 조금 더 그거 설정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달소에서도 있었던 컨셉이고, 일본에서도 뭐 많았었죠.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에서 이런 컨셉이 있었고, AKB도 이런 컨셉이 있었고, 뭐 지역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활동을 하면서 또 각자 유닛으로 뭐 3, 4명 5명씩 유닛으로 활동, NCT처럼요. 그렇게 활동도 하고 완전체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장나라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6살 연하였나? 그래서 드디어 장나라님도 결혼하시는구나. 사실 커리어는 졸라 넘사벽인 사람이죠. 배우로서도 신인상 받지 않았나? 한국하고 중국 둘 다? JTBC에서 비긴 어게인의 댄스 버전,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댄스로 버스킹을 하는 플라이 투 더 댄스라는 방송이 시작돼요. 뭐 딱 봐도 잘 될 것 같죠? 국뽕에 10대 인기 댄스를 섞었으니까. 여기 그래서 역시 수우파고 아이키랑 리정님도 나오고 헨리님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쪽에 어그로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나는 같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이번 노래는 빅톤의 스투피드 어클락. 빅톤이 프로듀스 X에 나왔던 최병찬과 한승우가 있죠. 최병찬은 그 최종 앞서고 본인이 이제 그만뒀고, 승우는 최종적으로 X1까지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그 한승우는 그 시크릿이었던 한선화의 동생이죠.
어쨌든 그 X1 팬들이 많아서 빅톤도 팬분들은 좀 많이 있죠. 이 노래도 저는 노래 잘 나온 것 같아. 포인트 부분도 넣어놨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포인트 멜로디 살렸으면 꽤 잘한 것 같아요. 타이틀곡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나올 앨범 선공개곡이라서 요거 그냥 수록곡일 거예요. 근데 노래 가사 들어보면은 원래 한 명이 이제 뭐 배신을 하는 시나리오였나? 이게 완전히 공개는 안 됐지만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가? 뭔가 누군가를 속이는 듯한 느낌의 가사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비트 하나 깔고 계속 돌리는 노래죠. NCT 드림이 뭐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워낙 많고 그 NCT 안에서 청소년 유닛으로 원래는 이게 딱 청소년 유닛으로 나이가 정해져 있어서 NCT들이 들어오면 요 유닛에 속해 있다가 나이가 되면은 빠지고 이 유닛에서 또 들어오고 요런 형태로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이 친구들도 뭐 슈퍼주니어처럼 요 초반 NCT 드림 유닛 인기가 많아서 그냥 얘네들로 계속 가는 형식이죠. 이게 빅박스 요 전에 나왔던 노래는 버퍼링이었죠? 네, 클라시의 클라시. 본인이 이제 주제가 같은 노래를 들고 나와서 클라시 이게 클이 이렇게 하이어름이 나오니까 그걸로 비트감을 형성을 해서 그 비트감, 그 발음의 비트감으로써 후반 훅을 좀 살린 노래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심플하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그냥 훅 돌림 노래여서 약간 예전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사운드가 가볍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반복시킨 훅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한 두세 번 들으면은 괜찮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박보은 양을 훨씬 많이 전면에 세웠네요. 박보은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클라시가 저번에 처음에 데뷔할 때 가장 본인들의 강점을 여성 아이돌 중에서 전체적인 보컬 실력이 가장 본인들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1위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뛰어난 편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멤버들이 다 노래를 기본은 하니까 요즘 다른 아이돌 팀들에 비해서 보컬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엄청 메보가 뛰어난 친구가 있진 않지만 여기도 국내에서도 10대 여성분들한테 약간 반응이 먼저 왔었어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또래 같은 동성 친구들한테 동경 그런 캐릭터로 가고 있어서 약간 생소하게 컨셉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노래가. 근데 이거 뮤비 댓글에서 왜 외국인들끼리 싸우지? 이번 주에 한국에서 신곡 나온 노래 중에 좀 검정치마라는 밴드가 있어요. 근데 이 검정치마가 루광중이라는 대만 가수와 듀엣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한국에서 곡을 발표했거든요. But I don't have to ask you, 'cause I already know you. But you don't understand that I get it right. Anytime and space on mine. 아 맞다. 갑자기 그 일본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아 그게 어디지? 되게 시골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전차라고 하죠. 전차. 그러니까 뭐 기차 같은 거죠. 종류가 많잖아요. 일본에. 그 시골에 뭐 일 때문에 미팅 때문에 같이 갔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전차 문을 이렇게 열어야 돼. 상상이 가세요? 전차 문이 이렇게 열리지가 않고 내가 손잡이로 열어야 돼.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그런 거겠죠?
아, 파리 지하철도 그럼 그 프랑스에서 사왔나? 그럴 수 있잖아. 막 기차나 그런 거 뭐 어디서 막 사오기도 하잖아. 예전엔 우리나라도 뭐 일본도 옛날엔.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